남북이 오늘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해서 의전과 경호, 언론 보도 문제를 협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등이 관심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실무회담은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한이 하루 늦추자고 했습니다. 연기 이유를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김정은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정상회담장인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만날지, 부인 리설주를 동행해 부부 동반 오찬을 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취재할 남북 기자단 규모와 TV 생중계 여부도 결정합니다. 우리 측은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 대표로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이 참석하고 북측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레는 통신회담이 별도로 열립니다. 정상 간 한라인 문제 등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은 특사단 방북 때 정상 간 한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귀환한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오는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우리 당국자가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뉴스 13분 중 절반가량 분량으로 공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귀환한 대표단의 공항 환송식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남측 예술단이 공연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4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은 3분 20초 분량으로 내보냈는데 혈육의 정을 강조하면서도 이선희의 제2에게 외에는 우리 가수의 이름이나 노래를 노출하진 않았습니다. 남녘 동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성 높은 삼지연 관현악단 예술인들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외국 사절단도 함께 관람했다는 모습은 수시로 보여졌습니다. 태권도 시범 공연은 사흘간의 일정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태권도로 민족 화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데 이바지하려는 일념 안고 무대에 함께 출연한 북과 남의 태권도 시범단 성원들은 한편 예술단 만찬을 주재한 북한 김영철 그리고 현송월은 테이블마다 다니며 술을 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은이 제안했던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며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있을 남북 실무회담 관련 소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장원준 경제산업부 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무회담에서 경호, 의전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원래 예정된 거를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하루 미뤄서 오늘 결정되는 건데요.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김정은이 어디쯤 내려서 만약에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군사분계선에서 맞으면서 압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 그냥 차를 타고 쭉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우리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내리는 때 대통령이 맞이할 것인가. 또는 리설주가 같이 동행해서 마치 중국 갔을 때처럼 북한으로서는 거의 처음 보이는 정상 부부의 외교 장면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또 연출이 될 것인가. 그럼 또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계는 예전에는 2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가서 녹화로 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가 혹시 가능할 것인가? 우리 측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생중계를 한다면 어디까지 생중계가 될 것인가?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파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대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의 회동 혹시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리설주가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을 아마 고민을 할 텐데요. 만약에 미국과의 회담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선다면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조금 더 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북미 회담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예. 북미 회담에 조금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그렇겠네요.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정상 차원의 정상 부부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의도가 훨씬 더 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요. 동선이 사전에 예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27일 판문점에 김정은이 나타난다.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이나 경호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실무회담에서 이제 의전, 경호 같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서 마중할 것을 우리가 미리 몰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이제 김정일의 동선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27일에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김정은의 동선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몇 시에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이 이제 오늘 아직까지 논의가 알려지지 않는데 되겠죠? 오늘 분명히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더군다나 평화의 집이 우리 측 지역이지만 이게 예. 군사 작전 지역 안에 있는 그럼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실무적인 정상회담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의전으로 이 행사를 치러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판문점에는 사실 뭐 모든 장병들이 소총을 휴대하고 있고 총알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일에 있을 사고 같은 거 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군사 작전 지역 안에 예.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측 우리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날 경우 그럼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마 실무회담에서는 아마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실무회담에서 이 정상 간에 과연 어떤 선물이 오갈지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북중 정상회담에서요.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는 화제가 됐는데 도자기가 사람 그렇죠. 키보다 훨씬 커서 정말 크다 그랬는데 900쯤 됐었죠. 예. 그것만 해도 한 8,400만 원짜리라고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예. 지금 나오는 저 사진입니다. 지금 김정은 서 있는데 저게 저 합의형의 중간쯤밖에 안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큰데 저게 한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때 또 뭐 고급 마우타이주 11병인데 이게 한 2억 1천만 원. 한 병에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비싼 술이 10병 이상. 작은 술 아닙니까? 저기 나오는 저 술인데 예. 한 병에 저렇게 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10병에 2억 원이라니까 한 병에 2천만 원. 참 예. 상상이 안 가는데 뭐 찬구 세트가 한 300만 원이 넘고 또 고급 비단도 한 1억 원어치 되는데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공급 판매 이전이 금지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화 $100, 예.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가량인데 그걸 넘는 자기 식기류, 보석, 귀금속류는 금지 품목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 문서만 놓고 보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국이 대놓고 유엔 제재를 위반한 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홍콩의 빈과일보, 그러니까 핑구어일바오 이 우리말로 치면 사과 신문인데 예. 애플데일리가 이거의 총 선물 가치가 4억 원이 넘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했을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중국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유엔 제재 자기네들이 언제라도 조금씩 이탈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우리가 예의는 갖추면서 또 유엔 제재와의 상충 여부를 어떻게 현명하게 예. 잘 절충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품을 가지고 고위층한테 선물을 주면서 뭐 충성을 약속받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선물을 줘야 되고 그럴 텐데
유엔 제재나 뭐 대북 제재 이 위반을 하면은 안 될 상황입니다.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런 선물 같은 것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제 1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1만 요즘 환율로 하면 11만 원 정도의 이런 보석, 그릇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사치품이 이렇게 그 부속서에 나와 있는 품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보석이나 자기류뿐만 아니라 다른 사치품 선물도 안 된다는 규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 선물을 준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 정상 간의 회담에서 선물을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선물을 고르는 것조차도 일단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중국에서는 뭐 한 4억 1천만 원 정도의 선물을 받았고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한 2,800만 원 정도의 뭐 고려 인삼 등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자, 과거 우리나라 정상회담 때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습니까? 2000년 첫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는 우리 측에서 진돗개 2마리, 그다음에 국내 방송, 한국 방송 수신되는 60인치 TV 1대, 그리고 VTR 3세트, 전자오르간 등을 선물했다고 하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 당시 정상회담 때는 우리 측에서 경남 통영 나전 7기로 만든 12장생도 8폭 병풍, 그다음 전남 보석 녹차 등 우리나라의 지역별 명차, 그다음에 DVD 세트.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으니까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CD 등을 선물했는데 특히 이영애 씨 팬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알려져 있어서 이영애 씨가 사인한 드라마 대장금 DVD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아마 아까 우리 패널께서도 전망해 주셨지만 리설주가 동반해서 올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금 리설주 여사라고 부르고 또 이번에 우리 공연 나갔을 때 그 김정은을 자기 제 남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뭐 수령이라든지 최고 지도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온다면 과연 이설주 씨에게는 어떤 선물을 또 우리가 줘야 될지도 고민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엔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전으로 하면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진돗개 2마리하고 DVD 정도 이외에는 다 제재 대상에 포함될 만한 것들 아닙니까? 글쎄 뭐 지역별 명차 정도는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이 팬이니까 우리 이영애 씨의 그 사인이든 CD를 줬다는 DVD를 줬다는 그런 정도의 좀 아이디어가 있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또 7일 있을 뭐 실무 접촉에서도 한라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좀 오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 남측 특사단이 갔을 때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합의사항 중에 물론 정상회담 여러 가지 컸지만 남북 간의 한 라인을 설정한다. 정상 간의 한 라인을 설정한다. 개통한다는 게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도 그렇고 이제 내일 모레 열릴 통신 실무회담에서 이런 게 논의될 텐데 사실은 이 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남북 간에 특히 우리나라 측에서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그래서 그게 정말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잘못된 오해가 오해를 불러서 일어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태를 막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때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만났을 때의 정상회담 때는 그 나흘 만에 한 라인이 구축됐었는데 이번엔 정상 간에 만난 게 아니라 그런지 일단 한 라인이 아직 구축되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라인이 구축이 됐을 때 국정원에 그 전화가 있었다 그러는데 만약 이번에 한 라인이 구축이 되면은 청와대에 있을까요? 국정원에 있을까요? 어느 쪽에 있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뭐 어느 쪽에 있는 게 뭐 맞다고 보는 건 사실 어려운데 조금 더 긴장을 낮출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한 라인이 된 이후에도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통화가 될 수 있느냐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이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루 이상 통화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남북 간에는 그동안 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 라인을 구축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남북 관계의 진전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한 라인을 사용할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국정원이 하느냐 아니면 청와대에 놓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가에 따라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미국의 첫 CIA 여성 수장으로 내정된 지나 헤스펠이 극비리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화 에스펠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제 CIA의 첫 여성 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정된 상황인데, 지명된 상황인데, 왔던 거는 지난 2월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진화 에스펠이 당시에는 CIA 부국장이었고 넘버 2였고 넘버 1의 지명된 거는 지난 이제 3월이니까 물론 당시 왔을 때는 CIA 국장 내정은 되기 전이지만 일단 2인자도 굉장히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이고 그럼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미 머릿속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계속 국무장관을 폼페이오로 바꾸고 그렇다면 CIA는 뭐 진화 에스펠을 시키겠다는 게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 시점에 왔었다는 겁니다. 왔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에서는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KMC, CIA 그 밑에 특별히 북한 때문에 설치한 KMC, 코리아 임무센터의 앤드루 김 한국계 책임자도 왔었는데 아마 그래서 맹경일과 앤드루 김이 만났을 것이고 맹경일과 에스펠이 만나진 않았겠지만 에스펠이 한국에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미국의 CIA, 그리고 김영철로 이어지는 이런 소위 그 비밀 정보기관 간의 이 여러 가지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가 그때부터 조금씩 형성된 게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관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북미 간에 공식적으로 회담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CIA나 아니면 백악관 차원의 이러한 행동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오는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우리 당국자가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저녁 뉴스 13분 중 절반가량 분량으로 공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귀환한 대표단의 공항 환송식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남측예술단이 공연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4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은 3분 20초 분량으로 내보냈는데 혈육의 정을 강조하면서도 이선희의 제2에게 외에는 우리 가수의 이름이나 노래를 노출하진 않았습니다. 남녘 동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명성 높은 삼지연 관현악단 예술인들과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외국 사절단도 함께 관람했다는 모습은 수시로 보여졌습니다. 태권도 시범 공연은 사흘간의 일정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 태권도로 민족 화합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데 이바지하려는 일념 안고 무대에 함께 출연한 북과남의 태권도 시범단 성원들은 한편 예술단 만찬을 주재한 북한 김영철 그리고 현송월은 테이블마다 다니며 술을 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정은이 제안했던 남북이 오늘 정상회담 준비하기 위해서 의전과 경호, 언론 보도 문제를 협의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등이 관심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실무회담은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한이 하루 늦추자고 했습니다. 연기 이유를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경호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김정은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정상회담장인 우리 측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만날지, 부인 리설주를 동행해 부부 동반 오찬을 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취재할 남북 기자단 규모와 TV 생중계 여부도 결정합니다. 우리 측은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수석 대표로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장 등 7명이 참석하고 북측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레는 통신회담이 별도로 열립니다. 정상 간 한라인 문제 등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은 특사단 방북 때 정상 간 한라인을 설치하고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귀환한 가을이 왔다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며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있을 남북 실무회담 관련 소식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장원준 경제산업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무회담에서 경호, 의전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원래 예정된 거를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하루 미뤄서 오늘 결정되는 건데요.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김정은이 어디쯤 내려서 만약에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군사분계선에서 맞으면서 압수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이 그냥 차를 타고 쭉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서 우리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내리는 때 대통령이 맞이할 것인가. 또는 리설주가 같이 동행해서 마치 중국 갔을 때처럼 북한으로서는 거의 처음 보이는 정상 부부의 외교 장면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또 연출이 될 것인가. 그럼 또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중계는 예전에는 2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다 가서 녹화로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나타난다.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전이나 경호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실무회담에서 의전, 경호 같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도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서 마중할 것을 우리가 미리 몰랐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도 김정일의 동선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27일에 우리 지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김정은의 동선은 어느 정도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단지 몇 시에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이 오늘 아직까지 알려지지 되겠죠? 않는데 오늘 분명히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평화의 집이 우리 측 지역이지만 이게 군사 작전 지역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단순히 실무적인 정상회담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의전으로 이 행사를 치러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판문점에는 사실 모든 장병들이 소총을 휴대하고 있고 총알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만일에 있을 사고 같은 거 다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군사 작전 지역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측 우리 땅에는 생중계가 혹시 가능할 것인가? 우리 측 지역이니까요. 그렇죠. 생중계를 한다면 어디까지 생중계가 될 것인가? 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파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대 리설주. 퍼스트 레이디의 회동 혹시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리설주가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두 가지 요인을 아마 고민을 할 텐데요. 만약에 미국과의 회담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선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조금 더 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북미 회담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회담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북미 회담에 조금이라도 북한에 유리한 상황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으로서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정상 차원에서 정상 부부가 한국을 방문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의도가 훨씬 더 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요. 동선이 사전에 예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27일 판문점